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영화하는 민입니다. 윤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셜록입니다. 와, 어버이날 잘들 보내고 오셨나요? 가직스러 조치비. 아니요, 어떻게 부모님들 뵈러 가신 분도 계실 거고 일하느라 못 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5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전주국제영화제도 있고 5월에 되게 행사들이 많은데 이 방송에 나갈 때쯤 언니들 뭐 하고 있을까? 저는 조카하고 놀이동산을 한번 갔다 오기로 했고요. 그리고 5월 5일 날이 주말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버이날과 어린이날 한 큐에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주말을 비워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 큐에 가성비 있게. 네. 저도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는 아마 부모님 댁에 가서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조카도 저희도 온다고 해가지고 이제 저도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은 한 큐에 해결하는 게 정말 좋은 거더라고요. 날짜가 가까워서 다행이네요. 네, 맞아요. 진짜. 그래서 저는 촬영을 계속 하고 있겠죠, 아마도. 그래서 아마도 아무도 찾아뵙지를 못할 것 같고 다 끝나고 뭔가 두 손 무겁게 해서 찾아뵐 예정입니다. 가벼운 선물이 더 좋은 건데. 아니요, 사실. 아니, 좀 무겁게 갈 거예요. 굳이 뭐 어디 안 가도 뭐 내 생활 열심히 하면 또 그게 효도고 뭐 그런 거니까. 그 사이에도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것들 많이 나왔던데, 재밌는 컨텐츠들. 뭐 요즘 빠져있는 것들 있어요, 언니들? 저는 삼체라는 그 넷플릭스 오리지널 나왔잖아요. 제가 1편을 봤는데 저 생각보다 별로였거든요. 너무 좀 지루했어요. 근데 몇 부작이죠? 이게 삼체가? 몇 부작이죠? 이거 한 10부작 정도 되는 것 10부작 정도 같아요. 되나요? 네. 근데 유미님이 뒤를 보셨는데 재밌다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볼 생각이에요. 네, 맞아요. 오히려 이게 초반이 조금 지루하고 가면 갈수록 좀 스토리가 명료해지면서 더 재밌습니다. 아, 그러니까 초반에서 네. 몰입이 안 돼가지고 포기하셨구나. 포기했어요. 윤미님 끝까지 보셨고. 네. 이게 저는 아직 드라마는 못 봤는데 유튜브에서 이거에 대해 설명하는, 그러니까 삼체라는 게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유튜브를 봤는데 너무 이론적으로 되게 복잡하던데요? 무슨 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삼체? 이게 삼체가 저도 이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이게 약간 물리학 그런 용어인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물체가 두 개가 있을 때에는 이게 서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이게 세 개가 있으면은 이게 세 개가 이게 서로 한꺼번에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이게 이야기예요. 엄청난 수학 난제이기도 하고 네. 뭐 아인슈타인이니 뭐니 다 이거 풀려고 하다가 이제 돌아가셨는 아무도 못 푼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구와 달, 뭐 지구와 태양 이런 식으로 두 개면 우리가 주기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구, 달, 태양이 하나의 서클로 들어왔을 때는 이게 세 개가 되면서 그 주기를 그러니까 해를 구할 수가 없다, 답을. 그래서 이게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사계절이잖아요. 그냥 언제 봄이 오고 여름이 오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삼태에서는 언제 추워지고 언제 더워지고 할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멸망하고 이게 계속 이 문명이 발전하기 힘든 그런 환경이 된다라고 저는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미니님은 아직 삼체 안 보시나요? 아직 못 봤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게 제일 핫하던데요. 광고를 엄청 하던데. 저도 못 봤고 저는 지출을 줄이려고 올 1월부터 보는 OTT 서비스들 많이 줄여가지고 넷플릭스도 아직 구독을 안 했어요. 지금은 티빙하고 디즈니 플러스 이렇게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랑을 좀 포기하셔갖고 좀 여유 남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또 새로운 사랑을 지금 제가 네. 중고로 새로운 사랑을 들여서 이제 그만해. 세이노 다시 읽으셔야겠는데. 주기적으로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여튼 되게 콘텐츠도 풍성한 계절이니까 영화제도 있고 음악제도 있고 되게 놀러 가기 좋은, 그리고 보러 가기 좋은 계절이니까 언니들 많이 구경하시고 많이 경험하는 그런 5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리얼리티를 사랑하는 윤미님을 위해 준비한 영화입니다. 저도 좋아해요, 리얼리티.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얘기 나눠볼 영화는 1998년 10월 개봉작. 와, 진짜 오래됐다. 진짜 오래됐죠. 그리고 이거 정말 이제 너무 오래돼서 우리 고전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네. 곧 있으면 30년 되는 거죠? 그죠. 죽은 시인의 사회, 그린카드를 연출한 피터 위어 감독의 또 짐 캐리 주연의 트루먼 쇼입니다. 이 영화는 일단 98년 10월에 개봉을 해서 99년도에 영화제를 싹쓸이를 했어요. MTV 영화제, 골든글러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영국 아카데미 런던 비평가, 세턴 리버즈까지 다 휩쓸었고 99년에 짐 캐리 배우가 골든글러브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면서 이 영화로 연기 변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기파 배우, 내면 연기가 가능한 연기파 배우로 이제 여기서 확고히 자리를 잡았죠. 근데 그 당시에 진짜 이 영화가 엄청난 인기여서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냐면은 사회적으로 트루먼 증후군이라는 게 생겼었어요. 이 증후군이 뭐냐면 자신의 인생이 혹시 누군가에서 조작됐다든지 아니면 누가 날 보고 있고 거짓이 아닌가 불안해하는 증상인데 실제로 이 증후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던졌대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 현상을 만들어낼 정도로 당시 엄청나게 파급력을 가진 영화였고 98년도면 진짜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는 게 저 시험 끝나고 친구들하고 서울극장에서 봤거든요. 종로에서. 근데 사실 그때 우리가 인터넷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저는 짐 캐리 배우를 되게 좋아하긴 했는데 그냥 영화가 개봉을 했대. 친구가 이제 보러 갔는데 짐 캐리 봐야지. 무조건 봐야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영화 저 이해를 하나도 못했어요. 처음에. 영화에 대해서? 네. 이해를 못하고서 갔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그냥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막 카메라 안에 담겨있는 사람이 나오고 아무런 설명이 없이 너무 난해해갖고 계속 물어봤어요. 야 뭐야? 나 졸았냐 혹시? 그때는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영화가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혹시 언니들은 이 영화를 극장에서 보셨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재밌게 봤었고 이 당시에는 사실 저희가 TV에서 리얼리티 쇼를 많이 못 보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런 되게 정말 참신한 소재와 발상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 세상이 사실은 내가 아는 그 세상이 아니다라는 설정이 저는 약간 이게 98년도 영화잖아요. 이게 저희가 이제 세기말 정말 그 2000년대 밀레니엄이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매트릭스도 99년도에 사실은 우리가 게임 속 세상에 살고 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그런 설정들의 영화들이 이때 많이 나왔었거든요. Y2K 감성. 그죠. Y2K. 그래서 저는 트루먼 쇼가 근데 이렇게 정말로 그러니까 매트릭스는 사실 SF잖아요. 근데 트루먼 쇼는 SF가 아닌 정말 드라마잖아요. 근데 이거 장르가 SF 코미디예요. SF 코미디. 그렇게 붙어있구나. 그 SF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이런 게 이런 리얼리티 쇼가 너무 익숙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엔 저는 되게 쇼킹했었고 짐 캐리 우리가 아는 짐 캐리는 그냥 코미디언이었어요. 사실은 배우보다는 코미디 영화만 찍는 코미디언이었는데 이 영화에서 전극 연기를 처음으로 보여준 내가 짐 캐리의 연기를 보고 눈물이 날 수가 있구나. 그런 거에서도 굉장히 저에게 많은 쇼킹을 줬던 그런 영화였어요. 그 당시 중학생 아니었어요? 제가 96년도에 극장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을 처음 보고 그 이후로는 계속 극장에서 살았거든요. 개봉하는 거의 모든 영화를 봤어요. 아니 그 중학교 당시에 이 영화를 보고 연기를 보고 올 정도면 와, 되게 철들었다. 아니 영화 이해가 안 됐거든 나는. 시네키드였으니까. 윤미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이 영화를 거의 다 크고 봐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냥 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해서 봤던 걸로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영화가 유명한 건 아니까는. 그래서 어느 정도 내용을 저는 다 알고 본 영화였어가지고 이제 랑님처럼 이게 무슨 내용이지? 라는 것도 다 잘 모르고 어쨌든 결말까지 다 안 상태에서 봤던 영화였어요. 저에게는. 저도 똑같네요. 저
어제 처음 봤습니다, 이 영화. 아 진짜요? 네. 그거는 충격적인데요. 워낙 유명한 영화고 볼 기회가 되게 많았는데 이상하게 줄거리를 너무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기 싫은 거예요. 저 결말까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워낙 여기저기서 다 소개를 하니까 영화를. 그래서 보기 싫었어요. 저 결말 알고 보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줄거리가 이렇고 짐 캐리가 나오고 이런 스토리구나. 사람들이 이런 거에 되게 열광했구나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정보들만 가지고 보질 않았는데 어제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제가 녹음하기 바로 직전에 본 거거든요. 그래야 생생하게 기억이 나니까. 어려운 점은 뭐냐면 알고 보면 안 되는 영화야 이건. 맞아요. 알고 봐서는 안 되는 영화야. 이게 도대체 무슨 그러니까 어떤 결말로 가고 이 주인공이 어떤 시련과 어떤 극복의 과정을 거치는구나라는 걸 알고 보면 안 돼. 알고 보니까 너무 다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디즈니 플러스에서 완다비전에 한참 푹 빠져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완다비전이 이 트루먼 쇼의 좀 더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란 말이에요. 그럼요. 시대가 얼마나 차이 나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받았던 감정들이 있다 보니까 이 트루먼 쇼랑 비교했을 때 이 영화를 내가 20년 전에 봤어야 됐는데 하나 아쉬움. 그게 굉장히 큰 영화여서 되게 속상했다. 왜냐면 정말 이때 98년도죠. 정말 신박했거든요. 너무 핫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왜냐면 상상도 못한 소재인 거예요. 맞아. 왜냐면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사실 되게 공포스럽긴 해요. 이 설정 자체가. 당연하죠. 어떤 공포물보다 더 공포스러워.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공포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와 천재다. 그냥 컨셉을 잡아놓은 것 자체가 너무 천재고 저는 이 영화를 보기로 결정했던 그냥 이유의 99.9%가 짐 캐리란 배우였기 때문에 그죠.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배우 보고 사실 영화를 봤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무조건 캐스팅은 한국 영화는 전도연, 한석규였고. 맞아요. 맞아. 흥행 보증수표 그런 시대였는데 박신양 막. 저희가 이제 그 짐 캐리 배우에 대해서는 우리 조 배우 특집이나 다른 작품 때 짐 캐리를 굉장히 자주 언급을 했었지만 정말 너무 인기 많은 배우라 그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게 1년, 2년 사이에 한 해 영화가 막 3-4편씩 개봉했던 기억이 나. 4개월 차이로. 근데 일단 짐 캐리는 캐나다 출신 배우고요. 원래 83년도부터 쭉 단역으로 활동하다가 94년대 마스크로 세계적인 스타덤에 올랐어요. 그리고 94년에 그 같은 해에 마스크하고 에이스 벤츄라, 더맨더머가 4개월 간격으로 쫙 개봉을 했어요. 4월, 8월, 12월. 그거 기억난다 진짜. 광고를 엄청 때렸어.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때 지금은 겹치게 출연 잘 안 하잖아요 배우들이. 근데 그 당시만 해도 MBC 나왔던 연기자가 KBS도 또 나오고 있었고. 맞아. 근데 지금 이런 시스템을 갖춘 지가 사실 오래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최근의 일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이제 짐 캐리 하면은 우리가 워낙 유명한 작품들이 많아서 언니들이 생각나는 띵작을 하나씩만 꼽고 가볼까요?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사실은 저는 이게 과장된 연기를 하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짐 캐리도 뭐 마스크나 더맨더머, 라이어 뭐 이런 유명한 코미디 영화들이 좀 제가 감정을 이입할 수 없게끔 과장된 표정이어서 저는 재밌게는 봤지만 뭐 제일 좋아하는 영화다라고 할 수는 없었는데 이 트루먼 쇼랑 이터널 선샤인 이런 되게 진지한 연기를 할 때 이 사람 배우구나. 그 되게 굴곡진 삶을 살아온 배우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 자신의 굴곡진 삶이 진지한 연기를 할 때 그냥 대사를 안 해도 표정으로 눈빛으로 또 하나의 눈알 요정이시거든요. 눈으로 다 얘기해버려 감정을. 눈이 막 촉촉하니 그러니까. 그 표정만 봐도 뭔지 알겠는 그런 전 진짜 좋은 배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요즘에 많이 안 나와서 좀 안타깝다. 구설수가 많았죠. 구설수가 있어요? 뭐 연문설도 스캔들도 되게 많았고 남자다. 저의 띵작은 두 개 그렇게 이터널 선샤인이랑 트루먼 쇼랑. 저는 놀랍게도 짐 캐리가 나오는 영화를 이렇게 필모그래피 살펴보니까는 3개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많이 안 봤어요. 네, 마스크랑 트루먼 쇼, 이터널 선샤인 이렇게 3편이고 보셨네. 심지어 마스크는 제가 봤다고 하기에는 너무 어렸을 때 봐서 좀 기억이 나지도 않고 그 초록 얼굴이 저는 그때 너무 징그럽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도. 그래서 다시 볼 마음도 잘 안 생겨가지고. 맞아. 네, 그래서 약간 기억이 희미하고 이제 이터널 선샤인이 저에게는 좀 짐 캐리의 띵작인데. 그치. 네, 그때 제가 사실 짐 캐리에 대해서 잘은 모르는데
어쨌든 미셸 공드리 영화가 되게 시각적으로 화려하고 특이한 효과가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배경인데도 불구하고 이 짐 캐리의 연기로 그 내용들을 다 설득하는 느낌이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냥 코미디에 특화된 배우인가 했는데 이터널 선샤인을 보고 나서 어머 멜로가 되네, 로맨스가 되네, 전극 연기가 되네, 이런 생각 갖게 해준, 저도 띵작은 이터널 선샤인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그래서 리즈 그게 가능한 시절이야. 거예요. 그리고 비율이 되게 좋아.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언급하신 작품들 다 좋아하긴 하는데 가장 짐 캐리다웠다고 생각하는 작품이 마스크예요. 저 처음에 본 작품이 마스크기도 하고 어렸을 때 마스크 보고도 와 정말 저 배우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게 CG는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는 정말 이렇게 섞였지만 얼굴 표정이나 이런 건 다 짐 캐리 자체였기 때문에 너무 멋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생각해보니까 짐 캐리의 그 개그적인 모습과 자기의 장점을 가장 잘 부각시킨 영화가 마스크였고 그리고 생각나는 게 그때 그 영화에 카메론 디아즈 같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카메론 디아즈도 무명이다. 그때 확 떴어요. 근데 정말 이뻤어. 맞아. 지금 보니까 다 더 맞네. 이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저는 짐 캐리 작품 중에서 사실 제일 좋아하는 건 트루먼 쇼고 가장 짐 캐리가 캐리했다고 하는 거는 마스크고 근데 웬만하면 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약간 라이어 라이도 좋아했고 어렸을 때 봤던 게 뭔가 임팩트가 컸던 게 에이스 벤츄라나 약간 더맨더 우먼은 되게 지저분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뭐야 그랬는데 그럼에도 그 배우가 되게 좋은 배우라는 걸 느끼게 해줄 만한 훌륭한 작품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했던 작품들 보면은 코미디 연극을 확실히 많이 하긴 해요. 연기를. 근데 뭐 브루스 올마이티라든지 약간 이런 거 보면은 저는 이런 거 있잖아요. 주성치 영화보다 좀 믿고 보는 느낌인데 약간 짐 캐리가 그런 느낌. 맞아. 이거 의리로 봐야 돼. 약간 그런 주성치랑 느낌이 그러고 보니 좀 비슷한 면이 있네. 그러네. 그렇죠. 그리고 약간 그 슬픈 눈알도 닮았어. 맞아. 우리도 눈알 요정 제가 좋아하잖아. 눈알 요정. 자 이제 저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그 시간이 나갔습니다. 자 줄거리 소개 시간인데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공개할 것일까 정말 노심초사한 끝에 간략한 내용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도 옛날 영화의 특징은 뭐냐면요. 스토리가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고전이라 그런가 봐요. 자 여기 짐 캐리가 주연을 한 맡은 역할은 트루먼 버뱅크라는 역할이에요. 트루먼은 결혼을 했고요. 메릴이라는 아내가 있어요. 그리고 평범한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평범한 샐러리맨인데 어느 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다가 자꾸 일상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하늘에서 조명이 떨어지고 어렸을 때 죽은 아빠가 갑자기 길거리에서 노숙자로 나와 있고 그리고 아빠가 또 끌려가. 그리고 날 모르는 사람인데 내 이름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뭔가 내가 평소에 하고 있던 평범한 생활이 그때부터 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뭔가 있다라는 걸 좀 의심하기 시작하죠. 자, 근데 사실은 트루먼은 하루 24시간 생방송되는 트루먼 쇼의 주인공인데요. 전 세계 시청자들이 그의 탄생부터 30이 된 지금까지 일거수일투족을 TV를 통해서 쭉 보고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은 만인의 스타지만 정작 본인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고요. 주변 인물들도 다 배우 캐스팅들이에요. 아내도 어머니도 베스트 프렌드도 어릴 때 죽은 아빠 다 이건 배우들인 거예요. 이 사람의 모든 삶에 있는 인물들은 다 가짜인 거죠. 자 그러다가 대학에 가게 되고 거기서 첫사랑인 실비아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그 실비아는 단역이에요. 원래는 역할이 없어요. 그런데 트루먼이 이 여자를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을 걸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 실비아가 나 너랑 말하면 안 돼.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이제 막 지분거리더라고 또 트루먼이. 서로 꽂힌 거지 서로. 그래서 이제 그 실비아라는 여성을 통해서 이 모든 건 가짜고 널 위해 만들어진 거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캐스팅 제작진이 끌고 가죠 이제 강제로 차단을 하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 역할로 나온 사람이 우리는 피지로 갈 거라 이런 얘기를 한마디 한 것 때문에 트루먼은 그 이후로 삶의 목표가 나는 언젠가 피지를 갈 거야 모험을 할 거야 이런 거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아내하고 계속 피지를 가자
떠나자 하는데 모든 캐스팅들이 이 스튜디오 안에 얘를 묶어놔야 되니까 이걸 저지시키기 위해서 계속 막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트루먼 혼자 여기를 빠져나가려는, 탈출을 하려는 처절한 시도가 담긴 그런 영화입니다. 언니들 근데 이 영화 보면서 이 트루먼 쇼가 리얼리티 TV라는 거를 언제 알게 되셨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게 극장을 들어갈 때 이미 어떤 영화다라는 거를 조금은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알고는 있었으나 이 영화에서 영화적인 기법으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 사람이 지금 영화를 우리가 보는 영화가 이게 실생활이 아니고 리얼리티 쇼라는 거를 영화적인 기법으로 많이 보여줬어요. 뭐 처음에 출근할 때 나와서 트루먼이 맨날 틀에 박힌 아침 인사를 이제 주변 이웃들한테 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카메라를 확 당겨서 줌인을 쓰거나 아니면 어찌됐든 이게 실생활 리얼리티 쇼지만 중간에 광고가 들어가잖아요. 광고 들어가는 타이밍에 약간 그런 트랜지션 기법 같은 거, 뭐 이렇게 디졸브라던가 뭐 아이리스로 이렇게 점점 까만 화면이 점점 많아진다던가 이런 편집 기법들을 이 영화 안에서 보여주면서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건 트루먼 쇼야. 이게 영화 트루먼 쇼가 아니라 리얼리티를 넣어도 관객인 너도 이 영화 속 시청자와 똑같이 우리는 보여줄 거야 라는 영화적 기법으로 많이 보여준 것 같아서 저는 이게 연출도 정말 뛰어난 영화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죽은 신의 사회를 찍은 감독이 어떻게 트루먼 쇼를 찍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트루먼 쇼의 내용이 이게 이렇게 사람이 받아들이기에는 어떻게 인공 세트, 큰 돔 세트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 자신이 그걸 모를 수가 있지라는 되게 큰 맹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정말 정통 드라마 감독이 너무 그 개연성을 잘 메꿔주고 있어서 저는 이 감독의 초이스도 정말 탁월한 초이스였다고 생각을 하고 이 영화 곳곳에 이게 리얼리티 쇼, 네가 보고 있는 건 리얼리티 쇼야 라는 게 곳곳에 묻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아니야 근데 네. 감독님하고 윤미님은 이미 알고 보셨기 때문에 그렇죠. 알고 알고 봤지만 그래도 되게 웃기다. 이렇게 해서 리얼리티 쇼인 거를 드러내는구나 해서 웃겼던 장면들이 몇 장면인데 그게 아내가 갑자기 칼을 바꾸겠다고 하면서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시선이 카메라로 갔다가 남편한테로 가. 그러니까 이게 알고인 거잖아. 내가 이걸 간접 광고한다는 PPL을 한다는 거. 그리고 친한 친구랑 맥주를 마시는데 친구가 맥주 한 개 딱 마신 다음에 맥주가 이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들고 그 친구랑 가.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에서 야, 저때 저 영화를 개봉하고 바로 봤으면 저런 거 보면서 되게 저게 뭘까 의구심을 가졌겠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나서 너무 웃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그때 이제 대학교 때 다시 한번 보면서 와 그때 그런 걸 발견하고 영화관에서 볼 때는 뭐지? 왜냐면 사실 그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게 모르고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세상을 만들어서 그렇지. 그걸 상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예측을 아예 못해서 저한테 너무 충격적인 영화였던 거예요. 이 영화가. 나중에 이걸 다 알고서 다시 봤을 때 어떤 이런 연출들을 살펴보니까 너무 사실 재밌더라고요. 웃겼어요 진짜로. 근데 이게 이제 트루먼이 태어난 순간 방송국에서 트루먼을 입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입양해서 성인이 된 현재까지 그 삶의 모든 순간들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또 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연들이랑 모든 생활 세트 다 해야 되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감독의 인터뷰도 나오지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방송인 거야. 그래서 그런지 전 세계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는 작품인데 저는 이 컨셉이 정말 너무너무 신박했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다시 봤을 때 와 이거는 정말 천재적이고 설정 너무너무 재밌다. 이런 게 너무 많았는데 언니들이 기억에 남는 연출이나 좀 신박한 설정들이 어떤 게 있었을까? 이게 사실 제가 가장 이 영화에서 어떻게 나를 설득시킬 거지? 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가 이 세트를 사실 이제 어릴 땐 몰라도 성인이 되면 우리만 해도 꿈이 그러니까 어릴 때는 막 해외여행 나가는 그렇지. 거고 어쨌든 내가 살고 있는 이 터전을 벗어나보는 그 모험심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생기는 건데 어떻게 이 세트를 안 떠나게 할 수가 있지라는 그런 의구심이었는데 그런 거를 되게 정말 잘 짜여진 각본처럼
바다로 나갈 수 없는 이유는 아버지가 바다에서 죽었고 뭐 도로 그 차를 타고 나갈 수 없는 이유는 뭐 거기 뭐였다. 그것도 무슨 이유가 있었어요. 아무튼 되게 그거를 다 정말 잘 짜여진 각본처럼 세팅을 딱 해놔서 얘가 시도를 안 하는 게 아닌데 시도를 할 때마다 어떤 일이 생기고 할 때마다 자기 자신의 그 내면과 싸워야 하는 그런 이유들을 다 만들어 놨던 게 저는 엄청 그걸 볼 때마다 우와 그래 저 정도는 돼야 못 나가지. 그렇지 저 정도는 돼야지. 그리고 사실은 이게 그 우리로 치면 전원일기처럼 평생 직장 같은 배우들에게 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와이프 역할을 하려면 그래도 몇십 년 동안은 계약이 돼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그 첫사랑이 단역으로 캐스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단역이랑 네. 사랑에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야. 정말로 정말 사랑에 빠져서 너 사실은 넌 쇼 안에서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끌려 나가고 이러는 거 보면서 아, 내 상상을 그러니까 내 예상을 계속 벗어나는 그런 기발한 설정들이 정말 곳곳에 너무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지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설계된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 어떤 돌발 행동을 하는데 그 돌발 행동을 하는 그 과정에서 바꿔 계속 이가 마음을 바꿔먹거나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가. 그래서 이 자리에 계속 머무를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랑 그리고 또 기발하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연기자들이 다 모두 동등한 배역을 맡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중요한 배역을 맡았다. 아버지처럼 중요한 배역을 맡았다 갑자기 떠나가버리게 만들 수도 있고 하니까 다 같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TV에 좀 나오려고 한다거나 그리고 나중에도 나오거든요. 이 쇼에 출연하고 싶어서 갑자기 막 등장하는 사람들 막 무슨 낙하산 타고 내려오고 막 이런 사람들 있어요. 쇼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점 그런 것도 되게 흥미로웠고 사랑을 하게 되는 것도 정해진 배역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아서 거기에서도 또 돌발 상황들이 발생되는 것도 좋았고 그리고 또 좋았던 거는 이 쇼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들, 시점들 각자의 입장에서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를 궁금해하면서 보는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시청자들이. 그래서 그들이 바라는 엔딩은 뭘까를 계속 궁금하게 만드는 그리고 이들은 과연 마지막에 이 주인공의 선택 뒤에는 또 어떤 마음들을 가질까 이런 걸 되게 궁금하게 만들어줬던 설정이 되게 좋았어요. 그렇죠. 네. 실제 실비아도 그 입고 있던 가디건에 배지가 달려 있는데 그 배지에 맞아요. 이제 결말이 어떻게 될까라는 문구가 적혀 있잖아요. 맞아. 네. 저는 아까 전에 그 돌발 행동에 따라서 이야기가 바뀐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그 트루먼이 약간 계속 이 세계의 의구심을 가지고 한나를 위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작진이 이제 한나하고 이혼을 시키기로 좀 하고 너무 웃겼어 이것도. 이제 그리고 저는 거기에 분명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트루먼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회사분이 어떤 여성을 소개시켜줘요. 자기 네, 맞아요. 뭐 사촌이다라고 소개시켜주는데 그분 얼굴이 저는 실비아랑 굉장히 닮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분하고 이제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서 조금 더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려고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재밌었고 오히려 저는 이게 지금 제가 봐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세계가 조금 허술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예를 들면은 뭐 비가 오는 장치가 있는데 이제 한쪽에만 이렇게 비가 오고 트루먼이 옮기면은 또 그쪽으로만 비가 오고 한다던가 이렇게 한나하고 이제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탈출을 하는데 저기 산불이 났어 하고 불이 있는데 막상 또 지나가면 불이 금방 꺼지고 네. 그리고 저는 이 세계관의 배우들이 연기를 좀 잘 못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 돌발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들 그냥 당황하고 있어요. 맞아. 거기에 멈춰버려. 능청스럽게 행동을 하지 못하고 다들 당황하고 그 짐 캐리가 좀 막 눈에 띄는 행동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쳐다보아야 되잖아요. 안 쳐다봐요. 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딱 자기가 할 일만 하고. 그러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 배우들 좀 연기력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닌가. 거의 30년 연기했으면은 늘 법도 한데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아마 그 허술한 이유는 트루먼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의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돌발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각본대로 안 하죠.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허술했던 것 같고 그 비 장면도 그 사람은 그냥 그날 심할서 썼을 거야. 그렇지. 혼나야 돼. 조명기 떨어지고 막 그러기도 하고. 맞아. 저는 그리고 이제 이 영화가 재밌었던 부분은
24시간 방송이 돼요. 그러니까 트루먼이 잘 때 시청자도 자는 거야. 그 화면 조정 시간이 있어. 그리고 밤이 되면은 부부 생활도 있으니까 밤이 되면은 카메라가 꺼져요. 맞아. 근데 이제 그러니까 광고가 없기 때문에 군데군데 PPL이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아까 이제 뭐 배역들이 막 맥주를 홍보한다든지 뭐 주방용품 홍보한다든지 그리고 쌍둥이로 등장하는 할아버지 형제가 있는데 항상 트루먼을 회사 앞에 있는 포스터에 밀어붙여서 포스터 광고가 나와 있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상업적인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보험 광고 진짜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이 어쨌든 가둬놔야 되기 때문에 아이는 클 거잖아요. 자율행동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하에 어릴 때 트라우마를 심어주는 게 저는 그거 되게 섬세한 디테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섬세한 연출이다. 맞아. 그래서 나중에 이 도시를 못 떠나려면 그래서 물을 건너야지만 이 도시를 떠날 수 있게 돼 있어요. 다리를 건너야지만. 근데 이제 물을 무서워하게 하려고 아버지랑 어렸을 때 물놀이를 갔다가 아버지가 익사로 돌아가시는 거야. 그래서 트루먼은 그걸로 이제 트라우마가 생겨서 아예 물을 못 건너가서 이 도시에 밖에 살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저는 또 신기했던 게 연출자가 있어요. 이제 연출자가 크리스토프라는 이 모든 걸 세팅하고 관장하는 일종의 창조주 같은 그쵸 프로듀서인데 이 프로듀서가 있는 공간은 이 세트장의 하늘 꼭대기 루나문이라고 해서 하늘 위에서 정말 하느님처럼 그러니까. 이거 관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자기가 만든 하나의 세상을 자기가 하나님처럼 조정하려는 그 자기의 어떤 의지와 역할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재밌는 설정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인간이 끝까지 갈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근데 참 이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인간은 아무리 내가 이제 이렇게 교육받고 여기에 묶여있도록 교육받고 어떤 세뇌를 받던지 간에 그래도 자율적으로 스스로 학습이 가능한 동물이기 때문에 트루먼이 이제 성장하고 나이가 들면서 변할 거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전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정말 그 아까 착오 없이 모든 세트장을 정말 실물처럼 만들어 놓던지 그런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또 그런 거는 허술한 부분이기도 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갑자기 초반에 등장하는 트루먼이 문 열고 나갔는데 하늘에서 조명이 떨어지는데 아무것도 진짜 없단 말이야. 그리고 라디오에서 운전하고 가는데 주파수가 약간 안 맞았는지 맞아요. 라디오가 나오는데 갑자기 자기가 행동하는 모든 거 있잖아. 오른쪽으로 턴하고 있어. 이제 거기 들어가고 있어. 트루먼이 놀라는 거야. 자기 행동을 누가 보고 중계를 하는 느낌인 거죠. 그리고 낯선 사람이 자기 이름 알아.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얘는 이게 뭐지라고 의구심을 갖고 이 현실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막 하는데요. 심지어 자기 어머니, 아내가 갑자기 자기 어릴 때 사진 갖고 와서 너 어릴 때 이랬다 그러면서 이 행복한 순간 여기 이거 묶어두기 위한 모든 노력들을 막 하거든요. 못 떠나게 하려고. 근데 이렇게 트루먼은 이미 이제 눈치를 챘어요. 그럼요. 이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 이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우리 많은 인물들도 있고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우리 좀 인상적인 인물이나 장면들에 대해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저는 아내가 제일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웠어. 로라린이 연기도 너무 잘했어. 그러니까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면 이게 아내가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해서 가족인데 나는 제작진 자체가 그거를 설정을 해줘서 사랑에 빠지게 만들려 했다는 것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누가 봐도 대학교 때 트루먼은 여자한테 관심이 없었거든. 근데 어쨌든 결혼을 했어. 근데 그렇게 만든 게 무서운 거야, 솔직히. 어떻게 결혼을 하도록 저렇게 조장한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여자도 트루먼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그 사진 웨딩 사진에서 네, 손가락 그 뭐야? 나는 그걸 이게 뭐야? 봤더니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리면 그러니까 손가락 교차시키면 이게 거짓말할 때 하는 행위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너무 소름 끼쳤어. 그러니까 약간 관종 같아요. 아내가. 아니 이게 어쨌든 그 자기의 일이잖아요. 거기에서도 어떻게든 티내려고 결혼 사진에서 그렇게 손가락 모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게 아무리 이 사람이 연기라고 하더라도 24시간 내내 붙어 있는 거잖아요. 부인이면 사실 이게 그 한나의 인생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감정이 안 생길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저는 저건 것 같아요. 10년 동안 거의 붙어 있었는데 이 여자는 정말 전문적으로 훈련이 된 모델 아니면 연기자다라는 느낌인 게
그러니까 빠지지 않는 거야 배역에. 그러니까 배역에 충실한 거고 그 관계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트루먼이 굉장히 불안해잖아 나중에. 그리고 아내한테 얘기하잖아. 누군가 날 보고 있고 뭔가 이상하다고 했을 때 정말 인간적인 동정이나 뭔가 연민이 있었으면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갑자기 광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웠다니까. 자기 역할에만 충실한 정말 완전 프로페셔널인 거야 진짜. 저는 아무리 역할이라고 해도 그 안에서 그 사람도 내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치. 약간 기계 같았죠. 로봇 같았어. 근데 그렇게 따지면 말론도 마찬가지야. 맞아요. 좀 말론 더 무서워. 저도 말론 진짜 배신감처럼. 적어도 한나는 막 나는 당신한테 진실해. 당신에게 거짓말하지 않아. 당신만을 위해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 근데 말론은 너무 끝까지 힘들 때 끝까지 나는 날 믿지? 날 믿어야 돼.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난 너에게 진실만을 얘기해. 이렇게 하면서 눈알 하나 움직이지 않아요. 그 프로듀서의 가장 믿을 구석인 게 뭔가 이렇게 믿을 구석.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거나 하면 얘가 정말 뭔가 지금 트루먼이 뭔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 얘를 지금 잠재워야 돼 하면 무조건 바로 1순위로 이 베프에게 전화를 해서 갑자기 맥주 6병을 들고 나타납니다. 맞아. 그러면서 우리 좋았던 때 어땠던 때 이런 추억을 막 추억팔이를 하면서 다시 트루먼을 컴다운 시키는 그런 어찌 보면 아내보다 조금 더 감정적으로 트루먼에게 좀 호소할 수 있는 여기 너 있어야 돼. 여기가 너의 집이야 라는 걸. 그래서 사실 더 나쁜 놈이죠. 그래 더 나쁜 놈인 게 트루먼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난 떠나고 싶고 여기를 벗어나고 싶고 이상해. 내 세계가 이상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고민을 털어놓자마자 그날 앨범 보여주거든요. 엄마랑 아내가 얘기한 거잖아요. 여튼 그런 것들을 다. 그러니까 저는 말론이 제일 얄미웠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그런 거 치고 트루먼이 잘 자랐어. 왜냐면은 그 사랑 없는 환경. 왜냐면 아내하고도 사랑해서 결혼한 것 같지 않은데 그렇지. 몰라 그 친구한테는 애정을 느꼈을 것도 같아요. 왜냐면 추억이라는 게 그래도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근데 그럼에도 굉장히 멋있는 사람으로 자라서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받을 수 있는 캐릭터로 자랄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야. 그렇지. 되게 바르게 자랐어. 진짜. 그리고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던 사람은 사실 연출자 크리스토프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 생명체를 한 인간을 그러니까 인격을 자기 걸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 그냥 내놓을 수 있다라는 게 도구 다루듯이 하죠. 그러니까 나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 트루먼 나가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이거는 미국 형량도 센데 이거 고발하면 진짜 그치, 완전 맞아. 한 700년 가면 진짜 700년 죽어 정말로. 아니 누구보다 되게 트루먼을 생각하는 척해요. 진짜 트루먼에 대해서 난 다 알고 있고 그리고 트루먼이 사라졌을 때 어디 있는지 가장 먼저 짐작하는 사람도 크리스토프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게 막 트루먼을 위한 행동이야라고 트루먼한테 열심히 얘기하지만 트루먼이 막상 배를 타고 이제 나가려고 했을 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 비바람을 몰아치게 하잖아요. 네, 끝까지 몰아가죠. 진짜 싫어하신다. 진짜. 네, 죽일 수도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람이. 그래서 이거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그 우리 연예인들이 아이랑 같이 나오는 프로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연예인들은 아이가 선택하지 않는 걸 자기가 아이를 데리고 나갈 수 없다라고 해서 안 나오는 그러니까 이한희 배우 같은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멋있다고 생각했거든. 결국은 본인의 인생을 책임지는 건 사실 본인인데 아직 그런 선택권이 없는 아이들한테 강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까지는 부모의 결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생각이 났어. 과연 이 아이가 커서 그걸 좋아할까? 그러니까 그런 그러네요. 것들. 요즘에는 육아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임신부터 시작해서 애 자라나는 거 다 유튜브로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공개하고 그걸로 또 수익도 창출하고 아이가 알았을 때는 사실 크게 다른 기분이지 않을 것 같아요. 트루먼과. 그래서 그거 법제화하려고 지금 노력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아동 인권에 대해서. 아이들의 얼굴이 SNS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그게 왜냐면 아이들이 나중에 진짜 자라서 내가 이걸 원하지 않았는데 노출해서 막 돌아다니고 있어. 자아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들이 부모의 마음대로 이렇게 사진을 올리고 영상을 올리고 하는 것들을 아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해달라라는 그런 법제화하려는 운동이 계속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저희는 이제 아역 배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그 누구지? 빵꾸똥꾸? 진지도 그렇고 그 미다리 그 친구도 그렇고
사실 어린 아이들은 본인들이 나 이거 하고 싶어라고 했을 수 있지 그때는. 근데 어리니까 사실 그 뒤에 올 자기들이 져야 될 책임들은 사실 그 나이 때는 모르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고 청소년기 지나면서 막 그 방황을 겪는 게 너무 보기 힘들더라고요. 또 맞아요. 아역들이 현장에서 지금은 밤 10시 이후에 촬영하지 않게 뭐 그런 것들이 조금 한국에서도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가야 되는 날짜나 시간에는 되도록 촬영을 잡지 않고 그래서 밤신인데도 낮에 찍기도 하고 지금 이제서야 그걸 우리나라도 조금씩 시작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힘든 상황인 건 있죠.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과연 될까? 근데 만약에 그게 뭐 못 올리는 법안 까지는 아니어도 지켜주는 법안 정도는 만들어졌으면 그러겠죠. 좋겠다는. 뭐 나중에 아이가 원할 때 그걸 다 삭제를 할 수 있게끔 뭔가 뭐 프로그래밍이 된다거나 뭐 그런 식의 그런 걸 수는 있겠죠. 하지만 추사랑 건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삼뚱이하고 너무 귀엽잖아. 삼뚱이하고 추사랑이. 진짜 맞아. 그래서 저는 너무 트루먼에게 이 연출자가 방송국에서 너무 큰 학대를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짜 공포스러웠고 사실 유일하게 정상적인 캐릭터는 그 단역이었던 첫사랑 실비아잖아요. 맞아요. 근데 실비아도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이제 트루먼이 먼저 반하는 걸로 나오긴 했지만 실비아는 트루먼을 사랑했을까 정말? 그냥 연예인을 보는 심정으로 그냥 동경이 아니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실비아는 저는 좀 약간 좀 불쌍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트루먼이. 왜냐면 이제 트루먼이 탈출했을 때 그 프리 트루먼 약간 트루먼 쇼 폐지를 요구하는 약간 플랜카드 같은 거를 들고 캠페인을 하고 있었죠. 캠페인을 하기도 하고 탈출하는 장면을 보고 약간 마중 나가려는 듯한 그런 모션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사랑이라고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무 그 시간이 짧아갖고 왜냐면 그냥 그런 감정을 가지자마자 바로 퇴출당해서 사실 그 알아갈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냥 첫눈에 반한 느낌이고 하지만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연예인하고 팬하고 만났을 때 쟤는 날 아는데 나는 너무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런 감정이 또 아니었을까? 그래서 혹시라도 현실에 나와서 만나면 잘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혹여나 사랑이 아니었더라도 이 영화 통틀어서 유일하게 인류애를 가진 유일한 인간이었다. 맞아. 그치. 어찌됐든 트루먼이 되게 캐릭터를 잘 부각시켜준 건 뭐냐면 트루먼의 정말 순애보적인 사랑, 정말 개츠비급의 맞네. 개츠비랑 좀 겹치네. 왜냐면 이제 그 실비아를 많이 못 봤지만 그 모습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막 잡지에서 눈매가 비슷해요. 다 그걸 찢어갖고 스크랩을 해놔요. 그 얼굴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자기는 이게 세트인 걸 모르잖아요. 그럼 현실에서도 엄청 많은 여성들이 있고 새로운 사랑을 꿈꿀 수도 있는데 그냥 그 실비아의 모습에 그냥 꽂혀 있는 거야, 그냥. 맞아.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피지로 가려는 그 모험을 하려는 그걸 계속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인물이라서 트루먼이 정말 순수한 사람이구나. 그래 사랑받는구나. 그럼요. 이름도 트루맨이잖아. 그러니까 트루 진정한 남자. 맞아. 그래서 정말 저는 실비아 덕분에 그래도 트루먼이 이 세상을 떠나려는 이 스튜디오를 떠나려는 어떤 노력을 더 많이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자 그럼 여기서 잠깐만 또 셜록의 짤막 덕 여기 없는 질문인데요. 언니들은 만약에 리얼리티 쇼를 언니들의 인생으로 찍는다고 누가 제안을 하면 찍으실 건가요? 절대. 저도 못 찍을 것 같아요. 한 10억 준대. No, never. 10억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10억으로는 안 될 거 한 50억 준다 그러면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1조를 줘도 싫어요. 저도 그래요. 저는 사실 리얼리티 쇼 되게 안 좋아하기도 하고 어쨌든 진실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거짓을 보는 게 되게 피곤한 거야. 저는 조금 다른 이유기는 한데 제가 옆에서 이 배우들이나 보잖아요. 셀럽들을. 너무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요. 자유가 없어. 그 포기해야 되는 그 평범함 그리고 내가 집 앞에 커피 한 잔 사러 나갈 수 없는 그 얼마나 답답할지 전 진짜 상상도 하기 싫고 그래서 물론 전 너무나 배우들이나 뭐
가수들 존경하지만 나는 그렇게는 살기 싫다라는 생각이 저는 되게 확고해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이 자유는 그래, 포기할 수 없어. 또 그 업계에서 일을 해서 그런가 보다. 너무 괴로워요. 저는 리얼리티 쇼 굉장히 좋아하는데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시선으로 그들을 보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시선을 감당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럼 윤미님도 안 한다? 네,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조치비만 하네요. 저는 허세. 플렉스 50억 준다? 그러면 1년 근데 이걸 뭐 평생 찍는다 그러면 안 되지. 근데 딱 1년만 딱 찍는다 그러면 50억 일단 받아가지고 1년 되게 열심히 리얼리티 쇼에 출연을 하고 그 돈으로 이제 그 남은 여생을 좀 편안하게 이칸이 사는 거지 또.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 나는 뭐 견딜 수 있다. 지금 리얼리티 쇼에 나오는 대부분 그 젊은 남녀들도 네. 거기 나온 다음에 이제 인플루언서가 돼서 자기 사업들을 하잖아요. 약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금방 잊혀져. 그 프로그램이 만약에 약간 좀 연애 프로그램이다. 우리 환승연애? 환승 말고 환승할 거 없잖아. 나는 솔로? 나는 솔로? 나는 솔로 같이 그런 거다. 그럼 나가시겠어요? 그게 뭐 그 연애 프로그램이라고 연애 하면요. 프로그램, 일단 나가는 보죠. 나가는 보는데. 그럼 내가 신청해도 돼요? 내가 신청해도 되나요? 50억은 줘야 돼. 50억은 줘. 금액이 정해져 근데 있나요? 거기 출연료가 한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안 나가. 그 후에 내 그 유명세를 이용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건 제가 자신이 없네요. 저는 그냥 돈을 줘. 돈 주면 나갈게. 저 명확해야 돼. 돈이 들어오는 50억. 일단 50억 해야 돼. 연락 주세요. 또 다른 거 하나 제가 드려보면은 만약에 뭐 우리가 이거 다 쇼일 수 있잖아요. 지금 이런 거. 그러니까. 그렇지. 누군가 우리 찍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만약에 언니들의 인생이 한 편의 쇼라면 지금까지 인생을 볼 때 그 장르는? 저는 모험물인 것 같아요. 저의 어드벤처물. 쟤는 저렇게 하다 어디까지 갈까? 저렇게 쓰다 어디까지 갈까? 어디까지 떨어질까? 저 아이는 과연 아이에서부터 성인이 되고 이제 나이 먹었는데도 똑같다. 저 인물의 끝은 어디인가? 이렇게 궁금하게 만드는 약간 미스테리 모험 스릴러 정도의 장르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저는 사실은 10대까지, 그러니까 20살이 넘기 전까지 너무 살기 힘들어가지고 그때는 정말 보기 힘든 고어. 정말 안 나왔다. 피도 가끔 나왔어요. 그래, 피도 안 나와? 그래서 진짜 그때는 돌아보기도 싫은 고어였고 20대부터는 약간 모험과 탐험의 뭐 드라마 아직까지도 하긴 되게 많은 또 여행도 다니고 네. 많은 사람 만나고 성장 드라마 이런 건가요? 그러네. 그래서 이 트루먼이 남 같지가 않아요. 이 열망 밖으로 나가고 좋아, 싶은 좋아. 열망. 이 세상은 넓은데 나는 너무 조금해. 빨리 나가서 더 봐야 돼. 막 이런 성장을 느낌들. 하네. 성장을 해. 그렇죠. 20대 이후부터는 성장 드라마인데 사실은 그 전에 고어가 있었기 때문에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반대네요. 고어에서 시작해서 모험, 성장. 저는 모험에서 시작해서 고어로 가는 지금 그런 단계인데. 하지만 끝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상 최대 로맨스 찍을 수도 있다고. 조츠비와 50억. 조츠비와 영철의 로맨스. 영철이요? 왜 하필 영철? 진짜 너무 싫어 영철이. 영철이 가장 이상해요. 누가 몇 개이던. 네. 기수도 영철이 이상해. 나는 그걸 한 번도 안 봤는데. 알고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기사에 항상 영철 아니면 영숙이 나오던데? 여기에다 헤드라인에 영철 조치비 사랑해. 유미님의 장르는 어떤 걸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제 인생을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짬뽕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뭐 굳이 제가 원하는 장르를 뽑자면 저 소년 만화 하고 싶어요. 네. 멋있다. 아니야, 내가 볼 때 로맨스야. 나도 좀 약간 혹시 로맨스로 생각해. 좀 늦가을 감성의 로맨스가 좀 잘 어울리는 분인 것 같아요. 처절한 사랑, 처절한 사랑. 처절한 저 눈물 좀 흘려야 되나요? 제가 보는 윤미님은 되게 사랑 앞에 용기가 있어서 약간 좀 늦가을에 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달콤 쌉싸름한 사랑의 약간 그런 이야기? 로맨스물이야. 로맨스물이야 진짜. 그래. 결말은 어떻게 되나요? 해피엔딩인가요?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To be continued. To be continued. 진짜. 저는 요즘에 느끼는 게 SF 아니야 SF? 저는 시트콤 같아요.
잘 어울린다. 저는 정말 어릴 때부터 제 삶이 좀 시트콤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시트콤이 항상 웃기지 않아요. 맞아요. 어떤 화는 되게 슬프고 어떤 되게 미스터리하고 어떤 화는 되게 고어물도 있고 어떤 화는 뭔가 저 최근에 느와르도 찍었잖아요. 맞네. 맞아. 그러니까 다양한 장르가 섞여 있는 게 시트콤 같아서 요즘에 특히 그 생각을 많이 해요. 하지만 그 어떤 시트콤은 비극적인 결말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요. 해피엔딩의 위기의 주부들처럼 조금 그치. 따뜻하게 끝날 수 있게 그렇게 갑시다. 어쨌든 짤막 토크였고요. 결말로 가보자면은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좀 길어요. 일단 트루먼의 입양부터 현재까지 모든 인생을 설계한 프로듀서 크리스토프는 트루먼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죽었던 아버지를 살려내 제외시키는 무리수를 둡니다. 그래서 평온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온 것처럼 보였던 트루먼은 갑자기 어느 날 카메라에서 사라지는데요. 두둥. 출연진 전원이 그를 막 찾아다니게 돼요. 근데 결국 절대 있을 것 같지 않았던, 왜냐하면 트루먼은 물을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망망대해 한가운데에서 배를 타고 탈출하려는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카메라에 찍히게 돼요. 그래서 이에 이 프로듀서 크리스토퍼도 지지 않고 이걸 막기 위해서 바다에 비바람 일으키고 폭풍 일으키기 위해서 막 막아보려고 하지만 결국 우리 트루먼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죠. 결국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정체를 밝히게 되는 크리스토프는 트루먼한테 이제 이런 선택을 줘요. 너는 현재 이런 상황이고 넌 전 세계적인 스타다. 스타로 계속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정글 같은 세상으로 나가서 너 혼자만의 그냥 삶을 개척해 나가겠냐? 네가 선택해라. 하지만 너는 여기서 편하게 정해진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선택을 줘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죠, 유미님? 네. 멋있게 문을 열고 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대사 중에 좀 트루먼이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갈 때 이웃들하고 항상 나누는 인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먼저 이웃끼리 뭐 굿모닝 하고 인사하면은 혹시 못 볼 경우를 대비해서 뭐 오후 인사, 저녁 인사 다 하고서 이제 막 정말 어떻게 하지? 호쾌한 웃음을 지으면서 인사를 하고 딱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트루먼이 바다에 가서 바다의 끝까지 가는데 어디에 퉁 부딪혀요, 배가. 봤더니 세트장이 끝인 거예요, 거기가. 맞아요. 그리고 문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계단을 올라가서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프로듀서가 이제 이 선택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잠깐 고민하는 또 갔더니 트루먼이 뒤를 딱 돌아서 그 이제 항상 이웃들한테 하던 다시 못 볼지 모르니까 good afternoon, good evening 하고 다 이제 헤어지게 되는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화가 거기서 딱 끝이 나요. 결말 어떠셨습니까? 엔딩 너무 좋았어. 그렇죠. 진짜 그 인사로 딱 마무리했던 거 너무 좋았어. 진짜 완벽했다. 그 뒤를 안 보여줘서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래요. 맞아요. 너무 좋았어요. 괜히 나가서 뭐 길을 헤매는 트루먼, 실비아를 만나는 트루먼. 현실적인 거 아니에요? 저 근데 이제 이 트루먼이 이 세상에 나갔을 때 그 다음에 모습을 사실 좀 상상을 해봤거든요. 맥락상 사실 이게 너무 뻔한 선택이었잖아요. 근데 이 이후의 삶이 행복하진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나의 지난 30년은 모든 게 가짜였거든요. 부모도 가짜고 아내도 가짜고 친구도 가짜고 나의 모든 삶이 가짜였는데 심지어 내가 나온 학교들도 다 가짜야. 그러니까 모든 게 가짜고 이거 사실 부정당하는 건데 어쨌든 나는 나가게 되면은 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나라는 사람을 알고 있어. 내가 어떤 성향이 어떤 성격이고 나를 이용해 보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올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이 세상의 성격상. 그래서 나는 행복하진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앞으로의 인생은 멋있게 채워나갈 수 있겠지만 지난 30년을 이거 어떻게 보상받아요? 돈을 아무리 많이 누가 준다고 해도 이건 보상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트루먼은? 저는 조금 해피 모드로 생각을 해보자면 나가서 자서전도 쓰고 뭐 이렇게 굿모닝 아메리카에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좀 본인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한나와 어찌됐든 이렇게 시도는 해보겠죠. 로맨스의 그 첫사랑과 그 어찌됐든 믿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은 일단은 있는 거고. 그리고 뭔가 만약에 제가 트루먼 쇼 2를 만든다면 뭐 생모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너무 싫다.
뭔가 이 현실 적응 물론 힘들겠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트루먼 쇼라는 이 세트장이 그 트루먼을 가둬놨던 감옥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돌아갈 수 있는 집이기도 해요. 만약에 밖에 나왔는데 다 잘 안 됐어. 너무 힘들어. 그럼 돌아가서 다시 트루먼 쇼를 찍으면 되잖아. 너무 슬프잖아요. 이거 제일 맞아요. 제일 새드 엔딩 아니에요? 너무. 쓰레기. 깜짝이야. 아니 우리는 돌아갈 곳이 없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현실 세계에서 망하면 끝이잖아. 트루먼 쇼로 돌아간다니. 맙소사. 그러니까 만약에 다 잘 안 되면 오케이. 제가 진정한 해피엔딩을 말씀드릴게요. 말해줘 보세요. 아니 저는 트루먼이 이 상황에서 되게 잘 컸잖아요. 맞아요. 아빠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사실 아내도 조금 이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바르게 컸다는 거는 전 이 사람의 성품 자체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이웃들하고 인사를 나눌 때도 그렇고 이제 마지막 나갈 때 그 대사도 그렇고 그래서 이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평범하게 저는 잘 살았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생각했고 왜 실비아를 남겨놨겠어요. 그냥 첫사랑이었고 그냥 떠나고 지워버릴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트루먼을 응원하고 트루먼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둘이 만날 것이고 사랑하고 잘 또 극복하며 살아가겠죠. 어려웠던 걸. 아니 근데 이 이제 세트 방장 바깥에서 나 키워줬던 엄마나 친구나 와이프 만나면 되게 웃길 것 같아. 아 그렇지.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가짜 엄마. 너무 이상할 것 같아.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각보다 트루먼을 금세 잊을 것 같아요. 맞아. 저희 마지막에 그 쌍둥이 형제인가? 경비원 분이신가? 이렇게 보다가 막 응원하고 하다가도 이제 끝나고 나서 그럼 다음 프로 뭐 보지? 다른 거 뭐 볼 거 없나? 하잖아요. 네. 금방 또 잊어버리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리얼리티 TV 쇼 보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래. 금방 잊으니까 우리 조치비도 50억 받고 하겠다고. 그래. 지금 재민이가 어떻게 사는지 누가 알아. 잘 살고 있을 거야. 맞아 우리 재민이. 오랜만에 듣는다. 네. 또 약간 제가 짤막 토크를 잠깐 하자면 이 쇼가 사실 이제 영화 속에서도 윤리적인 논쟁이 있었잖아요. 막 프리 트루먼 하면서. 근데 사실 이게 논쟁이 없는 것도 사실 이상한 상황이고. 근데 이런 논쟁에도 불구하고 이 쇼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막 일본에서도 되게 인기가 많고 뭐 아시아나 뭐 서양 대륙 다 해서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이 쇼가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일단 사람들이 실제랑 더 가까운 삶을 훔쳐볼수록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최근에 환승연애 시리즈를 안 보다가 환승연애를 보게 됐는데 일단 그 이별한 커플이 이제 예전 애인과 같이 연애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여기서 재회를 선택할지 아니면 새로운 상대를 이제 연애할지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사실 뭐 나는 솔로라던가 뭐 다른 연애 프로그램이랑 비슷한 포맷이긴 한데 더 재밌었던 포인트가 그 전 애인이랑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찐 텐션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전 애인이 뭔가 미련을 보이는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전 애인이 다른 사람하고 뭔가 잘 돼갈 때 거기에 대해 질투를 느낀다던가 하는 거는 뭐 그 사람들도 아마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서 나온 사람일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 관계를 데리고 와서 보여주는 그 진정성은 훨씬 더 재밌고 몰입감이 있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런 프로그램 있으면은 당연히 사람들 열광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어쨌든 요즘에 아이돌 같은 경우도 육아로 응원을 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 팬덤들이 트루먼 태어났을 때부터 봤으면은 이거 내가 키운 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당연히 네,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트루먼은 몰랐다는 거. 이게 촬영되고 있다, 내 삶이 모두에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걸 몰랐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보통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들 보면은 출연자들은 알잖아요. 내가 지금 관찰 카메라에 관찰이 되어주고 있어. 그러면 자연스럽지 않은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트루먼은 몰랐잖아. 트루먼만 몰랐잖아. 얘는 그냥 정말
1부터 100까지 자연스럽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재밌겠어. 그러니까. 저건 정말 다 진실이다. 정말 저 행동 자체에 꾸밈이 없다. 저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거다. 이런 거 얼마나 쾌감이 있겠어. 맞아요. 리얼리티 볼 때 사람들이 그걸 되게 평가해요. 제 행동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언니들은 나는 솔로를 안 보지만 나는 솔로 그 돌싱 편에서 영숙이가 되게 핫했던 이유는 카메라 의식을 하나도 안 했어요. 자기 악마 같은 모습을 카메라 의식을 안 하니까 다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엄청 화제가 됐던 거거든요. 트루먼이 가식이 없잖아요. 자기 그냥 행동하는 것들은 다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거에 열광했던 게 아닐까? 하지만 이게 진짜 방송으로 이루어진다면 절대 못 보죠. 등장하는 인물이 내가 촬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봐. 그치. 프리 트리먼 해야죠, 우리도. 그러니까. 트리먼 해야지, 진짜. 저는 아까 윤미님 말씀하신 맥락처럼 이 프로그램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그 함께 커온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제가 마블 영화 개봉하면 재미있다 없다는 무조건 의리로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티모시도 마찬가지로. 그죠. 우리가 나만 가지고 있는 의리. 그럴 수 있지. 그런 것처럼 그냥 틀어놓는 거야. 그럼 그럴 수 있지. 틀어놓는 거야.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전 어느 정도는 인간의 좀 과학적인 특징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뭐냐면은 누군가를 가둬놓고 자유를 가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우월성 때문에 좀 뭔가 좀 우리 모두가 가해자를 같은 약간 그런 느낌? 그런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나의 어두운 욕망을 좀 만족시켜주는 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좀 의미도 있지 않았을까. 어쨌든 트루먼은 풀려났습니다. 자유를 찾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돌아가지 않기를. 제발. 너무 끔찍해. 좀 끔찍한 엔딩이야. 진짜. 세상이 녹록지 않다고. 마지막으로 트루먼쇼 감독 피터 위어 감독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영화는 자신의 인생의 틀에 갇힌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언니들 각자 자신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오늘 영화를 또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행복하면 결국 내가 눈을 감을 때 난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다. 와우. 그래서 너무 먼 큰 미래의 행복 말고 오늘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자. 그게 제가 항상 저에게 하는 응원의 메시지인데요. 언니들도 하루하루 오늘만이라도 행복하게. 너무 슬프다. 오늘만이라도 행복하게. 대부분 슬픈데요. 그렇게 매일매일 그러니까 작심삼일을 3일에 한 번씩 하면 그러면 그게 목표를 이루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작심 1일 행복하자 작심 1일 매일매일 하시는 걸로. 저는 사실 저에 대한 의심이 굉장히 많은 타입이에요. 그래서 제가 뭘 좋아한다고 해도 내가 이걸 정말 좋아하는 걸까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주춤하는 게 많은 편인데 나를 조금 더 믿고 결정하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저에게 좀 해주고 싶어요. 화이팅. 네. 조츠비, 넌 체력만 키우면 돼. 그럼 조츠비가 되어서 다시 이 칸을 만날 수 있을 거란다. 다시 이 칸을 만나는 그날까지 체력을 키워서 한번 도전해보자. 그쵸. 운동해야죠. 저는 요즘에 새로운 세라피를 발견했어요. 어떤 거요? 일명 탄수화물 세라피라고 해서 너무 좋다. 아니 정말 제가 친구한테 이렇게 뭐 힘든 얘기 했더니 야 빨리 탄수화물 먹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더니 기분이 좋아져서 또 맛있는 걸 먹었더니 아니 제가 한창 힘들었을 때 미니님이 힘내라고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정말 그때 제가 그걸 시켜갖고 한 통을 저 혼자 다 먹었거든요. 근데 기분이 그때 너무 좋았어요. 잘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달달구리 한 거 하니까 그래서 탄수화물로 힐링을 한번 해보시기를. 좋다. 다 같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뭐 먹으러 가죠? 저희 떡볶이 기대가 됩니다. 와, 2주 동안 이렇게 알차게 발제부터 설명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주신 랑님께 셜록님께 박수 한번 드리고요. 다음 달은 우리 영화하는 미니님이 선정한 책과 영화가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준비가 되었나요? 준비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네, 6월에는 미니님이 선정한 책과 영화로 함께 할 예정이고요. 윤미님 오늘 스페셜 게스트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또 참여해주셨는데 또 오랜만에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떨리는데요.
네, 다음에 잊혀질 때쯤 한 번 더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곧 뵐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 유미님과 또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 셋은 다음 달에 다시 인사드릴 거고요. 5월 따뜻하게 잘 기분 좋게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